이게 진짜야? 한국에서 발견된 꿈의 광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돈을 찍어내는 면허라고 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얀 석유, 백색 황금,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 바로 리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 리튬.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도 리튬 채굴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전기차,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물질 리튬.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 리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2000년대 팝 시장을 휩쓸며 1999년 17살에 데뷔해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약 3년 전 법정에서 친아버지의 13년간의 속박과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리튬을 강제로 복용해야 했던 경험을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리튬이 매우 강력해서 마치 취한 느낌이 들었다고 털어놨죠. 리튬은 우주 빅뱅 직후 탄생한 원소들 중 하나로 원자 번호 3번을 차지하며 가장 가벼운 금속 중 하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리튬이 처음 주목받은 것은 치료제로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들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알칼리성 광천수를 많이 마시라고 처방했으며 1949년 호주의 정신과 의사 존 케이드는 조증 환자들에게 리튬을 주사해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리튬이 조증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양극성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리튬을 복용한 유명 인사들도 많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캐리 피셔는 20대 초반에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리튬을 복용하며 증상을 관리했습니다. 유명 가수 머라이어 캐리 역시 2001년에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리튬을 복용하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린다 해밀턴과 TV 저널리스트 제인 폴리도 리튬 복용을 통해 증상을 관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리튬은 양극성 장애 치료에 큰 도움이 되지만 일부 환자들은 신장 문제나 기억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치료제로서의 리튬보다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서의 리튬이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 빅뱅의 순간 최초로 탄생한 원소는 수소, 헬륨, 리튬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원소 주기율표에서 각각 1번, 2번, 3번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이러한 배치는 우주의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형성된 원소들이라는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였고 시간이 지나며 점차 식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벼운 원소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수소는 가장 가벼운 원소로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구성됩니다. 헬륨은 2개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며 리튬은 3개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집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들이 주기율표에서 1번, 2번, 3번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빅뱅 핵합성이라 불리는 이 과정은 우주가 탄생하고 몇 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이 시기에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충분히 높아져서 핵반응이 일어나 가장 가벼운 원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는 더 식고 팽창하면서 더 복잡한 원소들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수소, 헬륨, 리튬은 여전히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들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수소, 헬륨, 리튬이 주기율표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우주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초기 조건과 핵반응의 결과로 이들 원소가 가장 먼저 등장했으며 이는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원소 주기율표상 3번 리튬.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리튬은 세계 각국에서 쟁탈전이 한창인데요. 리튬은 배터리가 충전이나 방전될 때 배터리 내 전해질에서 양극과 음극을 옮겨다니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튬이 필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실질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목표가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등의 국제협정을 통해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과 전기차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움직이며 이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을 통해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긴 수명을 자랑하며 전기차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리튬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전 세계는 안정적인 리튬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리튬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리튬 광산을 보유하지 못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동시다발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국내외에서 리튬 광산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첫째, 해외 파트너십을 통해 주요 리튬 산지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지질학자들이 국내에서 리튬 광물을 탐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만약 상업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양의 리튬이 발견된다면 이는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셋째, 리튬 재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해 재사용하는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폐배터리로부터의 리튬 회수가 가능해져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들은 한국이 배터리 산업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리튬 자원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의 쓰촨성 야장현에서 약 100만 톤 규모의 리튬 광맥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발견은 중국에서 리튬 자원 개발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새로운 리튬 매장지는 아시아 최대의 페그마타이트형 단일 리튬 광맥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발견으로 세계 리튬 자원량은 약 1%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리튬 자원 총량이 약 9,800만 톤인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증가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 자원을 보유한 국가는 볼리비아로 약 2,100만 톤의 리튬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아르헨티나 2,000만 톤, 미국 1,200만 톤 등이 잇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존의 칠레와 호주에 이어 세계 6위의 리튬 자원 보유국이었습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고성능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이번 발견은 전기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기차의 주요 원가 요소 중 하나인 배터리 가격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리튬 매장지의 발견은 중국이 배터리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방대한 영토와 다양한 지질 구조 덕분에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 확보와 기술 개발에 있어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리튬 광물을 탐사하는 데 성공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와 함께 리튬 재활용 기술의 발전은 한국이 자원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해 재사용하는 기술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이 자원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작은 국토 속에서도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하며 자원 확보와 기술 개발에 있어 꾸준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국내에서 리튬 자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유망 광산 12곳에 대한 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연구팀은 2020년부터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알려진 국내 암석형 리튬 광산 12곳을 탐사했습니다. 그 결과 울진과 단양 지역에서 리튬 광물의 높은 품위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울진 보암 광산의 페그마타이트 광채는 1억 7천만 년 전 쥐라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1945년부터 1963년까지 약 180톤의 광석을 생산한 기록이 있습니다. 연구팀이 보암 광산 북서쪽 1km 지점에서 발견한 신규 광채 두 곳의 리튬 품위는 0.3%에서 1.5% 사이로 캐나다의 레드크로스 호수 광산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단양 광산의 페그마타이트 광채의 리튬 품위는 0.01%에서 0.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단양 광산의 경우 중국의 리튬 광산 개발을 위한 최저 품위 기준인 0.02%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탐사 결과는 국내 광산업체에 제공되어 리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울진 광산은 금강송 군락지로 보호지역에 속해 있어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탐사를 통해 해외에 의존해온 리튬 등 핵심 광물의 국내 공급망 개발 잠재성을 확인했다면 향후 기업과 협력하여 광업권 확보 및 지질조사,
물리 탐사 기술을 활용해 탐사와 시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국내에서의 리튬 자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향후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중국산 리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FTA를 체결한 리튬 보유국인 칠레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염호를 인수하여 리튬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리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는 리튬 자원의 장기적 부족 가능성과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비한 현명한 조치입니다. 반면 중국은 볼리비아 리튬 개발권에 참여하며 안정적인 리튬 공급을 보장받기 위한 자원 선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우유니 호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공장을 중국 자본으로 건설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중국은 안정적인 리튬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리튬 자원의 재활용 및 친환경 채굴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리튬 자원의 재활용은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한국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AI와 드론을 활용한 최신 탐사 기술로 리튬 매장지를 효율적으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리튬 배터리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된 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재활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리튬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한국이 리튬 자원 확보와 활용 면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은 최근 몇 년 동안 급등락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는 주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와 관련이 깊습니다. 세계적으로 리튬의 수요는 2030년까지 1.500만 톤에서 300만 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리튬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리튬 생산국들은 자원 확보를 위해 리튬의 국유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국이 자국 내 리튬 자원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는 자국의 리튬 자원을 국유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의 변동성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정치적 안정성, 기술 발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리튬을 생산하는 주요 국가인 호주, 칠레, 중국의 정책 변화와 시장 동향은 글로벌 리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리튬의 경제적 중요성은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향후 리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각국의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튬 매장지 발견은 글로벌 리튬 공급망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리튬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리튬 수급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울진과 단양에서의 리튬 발견은 한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리튬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친환경 채굴 기술을 통해 자원 활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튬의 활용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이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